안녕하세요. 다정한 의사 최봉춘 원장님의 유튜브 채널, 오늘도 통증왕 최봉춘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대하던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한 지 조금 한 2주?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신년 계획이랑 그 다음에 방학 때 세운 계획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잘 또 이런 방학을 지내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집 안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저는요, 방학에는 그렇게 게임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공부하셨나요? 저희 때는 이런 게임이 없었어요. 게임이 없었고요. 그쵸. 그래서 방학 때면 집에서 뭐 책 보거나 책 보고. 이런 거 아니면 바깥에 나가 놀고 뭐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저는 정말로 게임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이런 패드나 스마트폰 보느라 우리 아이들의 나빠진 자세를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빠진 자세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도 원장님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이 허리 통증 하면 성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요즘에 아이들도 허리가 아파요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 질환을 하기 때문에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찾았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우리 그 어머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병원을 내원하는, 네. 이렇게 어머니도 모시고 자녀들도 또 병원을 오고 이렇게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들은요, 엄마의 엄마를 챙기는 것도 힘들고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진짜 바빠 죽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좀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이유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네, 아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뭐 진짜 놀 게 없어서 뭐 방학 때고 시간이 나면 책을 본다든지, 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런 전자게임이 나와가지고 네. 그때 처음 했던 게 이제 갤로그라고 아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1세대 게임 그런 네. 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앉아서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갖고 모든 일을 하죠. 또 휴대폰이나 뭐 모바일 폰으로 또 여러 친구들이랑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오래 앉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되게 뭐 허리도 이렇게 비틀어지고 그쵸. 누워 있고 뭐 이렇게 거의 반 누워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자세들이 나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 애들한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게임? 게임. 그쵸. 게임이라든지 뭐 아니면 컴퓨터로 뭘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자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통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또 뭐 사실 게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게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나쁜 자세를,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게 초래가 되죠? 네. 우리가 보통 나쁜 자세가 일시적으로 하고 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막 움직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허리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변형이 안 되는데, 또 우리 아이들은 성장이 돼서 이제 척추뼈가 막 자라고 뼈가 자라는데 이렇게 삐뚤어 앉아 있으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삐뚤게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몸에 성장이 되면서 변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척추가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 허리가 옆으로 휘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되는 척추 측만증이 가장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상적으로 자란다는 이 척추 측만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 측만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척추가 측만, 허리가 일자로 쭉 뻗쳐 올라가야 되는데 C자형이 된다든지 네. C자에서 또 이쪽으로 꺾이는 S자형으로 변형이 되는 경우를 보통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정면에서 봤을 때요, 보통 이렇게 10도 이상 휘어졌다면 척추 측만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곧게 뻗어야 될 척추가 옆으로 휘게 되면
한창 커야 될 우리 성장 아이들은 발달이 이렇게 장애가 되면서 옆으로 측면이 되니까 네. 한쪽은 많이 자라고 한쪽은 뭐 눌리게 되니까 허리나 등 통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면에서 봤을 때 10도라고 하니까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가 척추측만증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병원에 와서 뭐 척추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휘어 있는 정도라든지 각도를 재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집에서 대충 이제 이게 측만증 있는지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것은요. 네. 아이들을 일자로 딱 세워가지고 네. 어깨나 골반 한쪽이 똑바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나 골반이 한쪽으로 약간 삐뚤어져 있다. 똑바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다든지 네. 등이 어디 한쪽이 이렇게 뭐 뭉친다, 결린다. 또 아울러서 두통 같은 것이 있다면 척추측만증이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히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도 척추측만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방치하면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결림이라든지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조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거나 또 완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병원에 와서 아이가 척추만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되게 걱정을 하시죠. 이게 측만증이 되면 이제 삐뚤어지나, 그러면 제대로 자라지 않나, 키도 안 크나, 이런 네. 걱정을 하시는데, 대개 척추가 10도 정도 휘어진 척추측만증은 초기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특별한 어떤 치료보다는 자세 교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을 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런 15도 이상으로 틀어진 중등도 정도의 측만증이 되게 되면요. 이제 그때는 적극적으로 자세도 교정을 해야 되고요. 평소에 등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걸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틀어져 있는 걸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하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통증 치료를 하고 도수 교정 치료를 해서 네. 여러 가지 척추의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고 도수 치료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경 또 차단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낯선 치료 방법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척추 측만증인데 무슨 신경 치료를 하느냐, 뭐 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측만증이 생기면 이제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한쪽은 짧아지겠죠. 이렇게 네. 늘리고 한쪽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좁아진 쪽으로는 그쪽으로는 근육이 굉장히 이게 단축이 되고 이쪽으로 늘어난 쪽으로는 이제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좁아진 부위에는 그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관절 같은 데 부위에 신경을 이완하는 관절강 치료라든지 어떤 척추 관절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 통증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된 데를 풀어줘서 통증을 없애고 자세 교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틀어진 데가 좀 약간은 이완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 치료 같은 것을 좀 해주는 것이 통증 조절에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자세를 올바르게 만드는데 기본적인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문가요? 네, 물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경우는 정말 척추가 40도 이상으로 많이 틀어져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정말 모양이 아주 흉측하고, 특히나 이제 이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폐 같은 게 이렇게 눌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우리 장기들이 어떤 압박을 받으면서 심각한 2차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측만증을 바로 수술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수술해도 효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 보기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아직도 수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치만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비수술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소외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또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받고 나면 재발 방지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측만증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것이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삐뚤어지고 또 애들이 성장하는 척추로 인해서 측만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앉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네. 허리 운동을 자꾸 풀어주는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지만이 이 척추가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꼭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어른들은 아기들의 그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쵸.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보는 앞에서 막 투놓여 있다든지 나쁜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네. 애들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우리 같은데. 부모님들도 네. 애들이 그럴 때는 좀 더 본인들 자세를 잘 교정을 잘 하시고 똑바로 앉고 올바른 자세를 보여줘야지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자세를 해서 또 부모님들도 자세를 똑바로 해서 우리 허리나 척추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애들 보는 앞에서 모범을 보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 자세를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생활 습관, 그리고 그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허리 피셨죠? 원장님도 허리 피셨죠? 네. 저도 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허리를 더 곧게 필 수 있게 저희가 영상에 다양한 정보 준비해 놨습니다. 저희 유튜브 통증왕 최봉춘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혹시 척추측만증인가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랑해 주세요.